자, 책 한번 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거죠. 물질의 상태, 고체, 기체, 액체. 첫 번째 기체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우리가 화학 파트를 한 2달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도 좀 이따가 끝난 후에 내어드릴 텐데, 오늘 수업의 목표는 기체, 액체, 고체까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로 따지면, 페이지가 다 섞여 있죠. 기체 파트 끝나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액체, 고체까지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좀 스피드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파트는 물질의 상태예요. 자, 물질 상태인데, 물질 상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이렇게 3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것을 구성하는 입자, 이걸 구성하는 입자가 만약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체를 수증기라고 부르겠지. 그 다음에 액체를 뭐라고 부를까? 물, 고체일 때는 얼음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는 입자는 똑같이 H2예요. H2인데 어떤 것은 기체고 어떤 것은 액체고 어떤 것은 고체야. 그럼 이 3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 입자는 똑같지만 그 입자의 무엇이 다르다? 입자의 무엇? 큰 소리 답변해 주십시오. 큰 소리. 뭐? 분자? 운동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물질을 구하고 있는 분자 운동의 차이, 분자 운동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기체, 액체, 고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 쓸 때 기체, 액체, 고체를 구분해서 물질 상태를 구분해서 뒤에다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기체는 영어로 뭐죠? 가스, G로 쓰고요. 액체는 뭐로 쓸까? 리퀴드니까 L로 쓰고요. 고체는 solid니까 S로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들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기체, 액체, 고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어떤 상태일까? 고체겠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어떤 상태일까? 액체겠죠. 돌아다녀봤자 요 근처니까.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났어. 그럼 어떤 상태야? 기체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기체 상태는 이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상태를 바로 기체라 부르고요. 이 기체 입자들이 운동을 3가지를 해요. 3가지. 발음 잘해야 돼. 경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체를 구성한 입자들이 그냥 나고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병진이라고 해서 직선 운동을 해요. 쭉 튀어나가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해요. 어떻게? 돌아요. 그냥 도는 게 아니야. 어떻게? 떨면서 가요. 그러니까 부 떨면서 돌면서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지. 이 운동을 굉장히 활발히 해요. 그래서 기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운동이 바로 기체야. 자, 그러면 다른 물질 상태에 비해서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물질 상태에 비해서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겠지. 그러면 이런 3가지 운동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이 기체가 갖는 특징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떨까?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겠지. 그래서 이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입자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넓어요. 입자가 대단히 멀리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물이 18g 있어요. 18g은 한 요만큼 되겠지, 그렇지? 물이 18g 있는데 이걸 수증기를 만들면 몇 리터가 될까? 물 18g은 0도씨 1기가 표준 상태에서는 몇 몰이야? 물 18g? 1몰. 그러면 0도씨 1기라면 이걸 기체를 만든다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20kg 4리터가 되는 거야. 용화만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야? 입자의 간격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러니까 기체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넓다. 그러면 입자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넓다는 얘기는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어떤 거야? 많은 거죠.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럼 빈 공간이 많고 입자사의 간격이 넓다 같은 이야기인데 빈 공간이 많고 입자사의 간격이 넓다는 이야기는 같은 입자수를 표현했을 때 액체나 고체의 상태에 비해서 기체가 됐을 때 부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다른 물질 상태에 비해서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어떤 상태가? 기체가. 그럼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빈 공간이 많다, 입자사의 간격이 대단히 넓다가 어떤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체 파트에서 공부할 텐데 이 기체 파트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입자사의 간격이 넓어요. 분자는 활발해. 입자사의 간격이 넓은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입자사의 간격이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어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액체나 고체는 안 그래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물이 있는데 물의 부피가 줄어들고 막 늘어나고 이런 변화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기체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넓고요. 이 부피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체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부피가 쉽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가 기체 파트에서 다룰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기체의 부피 변화. 기체의 부피 변화라는 이야기는 입자대의 간격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뭐 이런 변화가 생기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치, 압력. 그렇죠? 압력이 있을 것이고 또 그치, 온도도 있을 것이고 또 그치, 몰수, 입자수, 몰수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쵸? 압력, 온도, 몰수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치? 상처를 봤을 때 압력을 높여주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온도를 높이면 늘어날 거고요. 온도를 낮추면 작아지겠지. 즉 입자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도 이 운동 에너지 자체가 커지고 작아지면서 부피가 결국 변하겠지.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요. 압력을 높여준다는 생각해보자.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기체가 있는데 압력을 높여줄 거야. 점점 높여줄 거야. 그럼 부피가 될까? 점점 작아지겠지. 작아지다가 기체 입자 자체의 크기가 있겠지. 그러다 어떻게 될까? 턱 붙어. 더 이상 더 붙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더 줄어들지 않겠지.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작아지게 되면 입자사의 반발력 때문에 원래는 이만큼 작아져야 되는데 입자사의 반발력 때문에 이거밖에 작아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겠지. 그래서 기체의 부피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압력, 온도, 몰수 말고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더 있어요. 입자 자체의 크기, 입자의 크기, 그 다음에 입자의 반발력,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인력, 이런 요인에 의해서도 기체의 부피가 바뀌어요.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발력이 만약에 너무 크게 되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기체의 부피보다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지. 우리가 안으로 이만큼 가면 이만큼은 작아져야 되는데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이만큼 되는 거야. 그렇죠? 또 입자 사이 인력이 너무 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피가 어떻게 될까? 더 작아지겠지. 이런 요인 말고도 이런 입자의 크기라든가 반발력이라든가 인력에 의해서도 부피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기체 부피가 압력, 온도, 몰수에 의해서만 부피가 변한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입자의 크기, 입자 사이의 반발력, 입자 사이의 인력은 그냥 무시해버릴 거야. 이거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냥 무시해버릴 거야. 오로지 요거 세 가지에 의해서만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실제로는 입자의 크기나 반발력이나 인력도 작용해요. 근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오로지 압력, 온도, 몰수에 의해서만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계산할 거기 때문에 계산한 값과 실제 실험하는 값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오차 발생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오로지 요 세 가지만 작용하고 이거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산하는데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한 값과 실제 실험 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입자의 크기라든가 입자 사이의 반발력이라든가 입자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기체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한 값과 실제 계산한 값이 어떨까? 같겠지. 근데 그 기체, 그런 기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어요. 우리 지구를 다 찾아서 이렇게 이거는 작용하지 않는 그런 기체를 찾아서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그런 기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입자의 크기, 입자 사이의 반발력, 인력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압력, 온도, 몰수에 의해서만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체는 어디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을까? 이름을 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 고농 맞죠? 그런 기체를 어디에서 찾았을까 우리가? 지구에 없어요. 뭐 영국에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다 갔는데 없어. 집 안방 뒤져보고 사랑방 뒤져보고 그 부엌도 뒤져보고 화장실 뒤져봤는데도 그런 기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찾아요. 어디에서 찾았을까? 우주? 아니요. 예진이 어디에서 찾았을까? 상상.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찾았어요. 그 기체. 그런 기체를. 그래서 오로지 압력, 온도, 몰수에 의해서만 기체 분배가 바뀌고요. 입자의 크기, 반발력, 인력 이런 거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입자 자체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압력을 계속 높여주면 그 기체 부피가 무한대로 0으로 계속 작아지는 거야. 실제 기체는 딱 달라붙어도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체는 입자의 크기가 없어. 그러니까 무한대로 작아질 수 있는 거야. 반발력도 자유하지 않고 인력도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 온도, 몰수에 의해서만 기체 부피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체가 어디 있어? 어디 있다고?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기체에다 이름을 붙여줬어. 뭐라고? 이상기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 반발력, 인력을 다 무시해버린 거야. 이거는 작용하지 않아. 오로지 요것에 의해서만 부피가 바뀔 수 있는 기체야. 압력을 무한대로 올려주게 되면 이게 없기 때문에 기체 부피가 실제로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 기체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붙어서 X의 끝으로 그냥 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체는 이런 거 잘 가지고 요 세 가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기체가 바로 이상기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상기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체는 요것이 작용하지 않고 요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을 무한대로 올려주게 되면 입자 자체 크기나 반발력이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부피가 0이 될 수 있어. 근데 실제 기체는 점점 작아지다가 입자끼리 딱 달라붙어서 액체나 고체가 돼요. 그쵸? 그러면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은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한 값과 실제 실험했을 때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들 때문인데 입자 크기나 반발력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서로 붙어있을 때 작용할까 입자가 떨어졌을 때 더 크게 작용할까. 인력, 반발력, 크기의 효과는 붙었을 때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날까 이거의 그 작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까 아니면 떨어져 있을 때 그 작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까. 붙어있을 때. 그치? 붙어있을 때 비로소 입자의 크기나 반발력의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럼 뭐야?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기체에서 오차를 줄이려면 이론적인 값과 실제 값, 실험한 값이 같아지려면 이것이 작용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자의 간격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붙여줘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면 인력, 반발력 작용하지 않아. 입자의 크기 자체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실제 기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체처럼 행동하려면 입자 사이의 간격을 벌려줘야지 오차가 줄어들어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오차는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 암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게끔 하려면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체 파트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액체 한번 보자. 액체.
세준이. 네. 아까 발음이 참 좋던데. 액체 영어로 뭐라 하죠? 리퀴드. 발음 좋아요. 재훈이. 액체 영어로 뭐라 하죠? 리퀴드. 발음이 영국 스타일이군요. 좋아요. 자, 이 액체는 기체와 운동이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운동을 하지만 기체와 운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액체도 기체처럼 일정 모양이 있어 없어? 없어요. 둥근 컵에 닿으면 둥근 모양, 세모난 컵에 닿으면 세모난 모양, 네모난 컵에 닿으면 네모난 모양이야. 일정 모양이 없어요. 운동이 비록 활발한 편이야. 근데 기체보다는 운동이 좀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액체는 기체와 친할까 고체와 친할까를 본다면 기체 측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액체 가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액체가 있으면 이 액체의 분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기체처럼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체처럼 바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기체가 분자 운동 에너지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열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액체의 분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어요. 우리는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 뭐라 불러? 기후. 그렇지, 기화. 그래, 맞아. 기화라고 불러요. 기화. 그렇죠? 그래서 이 액체는 기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기화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기화라는 현상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물을 컵에다 담은 다음에 바닥에 물을 확 뿌렸어. 그 다음날 와봤더니 물이 다 없어졌네? 물이 증발했어? 물이 끓었어? 물이 증발했어. 증발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 그거는 배고프죠 지금? 배고파요? 배고프죠? 조금 배고프죠? 그쵸? 일단 수업 끝나면 라면 먹을 거야. 자, 라면 끓여 먹을 거야? 라면 증발시켜 먹을 거야? 응? 끓여 먹어야죠. 라면 증발시킬 수 없겠지. 그치?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쵸? 그래서 끓음이라는 증발과 끓음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발이나 끓음이나 둘 다 공통점은 액체가 기체로 바뀐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현상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소리가 좀 달라요. 소리가. 물어봐야지. 끓일 때 소리 어떤 소리 나죠? 물이 끓일 때 어떤 소리 나죠? 끓는 소리 안 되게 물이 끓는 거야지? 그런 소리 나 못 들어봤는데 끓는 소리 이렇게 안 나는데 어떤 소리 나죠? 물이 끓일 때? 보글보글. 그렇죠. 보글보글 소리 난다. 보글보글. 이거 이제 보글보글은 라면 하나 끓일 때 소리고요. 라면 두 개 끓일 때는 어떤 소리 나요? 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라면은 절대 안 먹는다. 라면 안 먹는다. 그럼 라면 좋아하는 저 예진한테 보자. 라면 두 개 끓이면 물이 어떻게 끓죠? 네? 라면 하나 끓일 때 보글보글 소리 날 거야. 두 개 끓일 때. 왜 부글부글? 라면 안 싫어한다면? 근데 뭔가 약간 의성어가 그렇죠. 라면 반 개 끓일 때 소리는. 보시 안 봤어요? 보글보글 기준에서 물이 더 많다. 부글부글. 그 다음에 라면 하나 보글보글보다 물이 더 작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글바글? 그건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 그치? 사람이 많은 걸 바글바글 그러지. 그럼 사람 좀 더 많으면 사람이 보글보글해 이런 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라면 반개 끓일 때 뽀글뽀글 그러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아무튼 소리가 나요. 얘는 어느 양 물이 증발할 때 소리 어떻게 나지? 오케이 정답. 아무 소리 안 나죠. 그렇죠? 아무튼 둘 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소리가 다른데 우리는 화학투에서 이걸 소리로 구분하지 않을 거야. 화학투 배운 사람한테 끓음하고 증발은 어떤 차이겠죠? 끓음은 보글보글이고요. 증발은 모락모락이에요. 이건 화학이 아니지. 그렇죠? 우리가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면 이거를 증기압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거야. 증기압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증발과 끓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상상해 볼 거야. 한번 미리 한번 상상해 볼까? 우리가 우주볼 입장 우주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오지고 많이 보이는 응. 지금 당연히 죽지 않을까요?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을까? 약간 얼지 추우니까 그렇죠. 온다. 또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도 뭐 없을까요? 예진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부풀어 올라서 부풀어 올라요. 무슨 법칙? 보근의 법칙.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렇죠? 부풀어 올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숨을 못 쉬어. 그렇죠. 술을 못 쉬겠죠. 예, 맞고요. 그래도 죽고요. 죽으면서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그렇죠. 몸이 막 부풀어서 터지죠. 그 말고 또 없을까요? 우리가 그 한창 막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 봤을 때 무엇이 끓는다? 혈기가 끓는다 그래요? 아니 무슨 피, 그죠? 피 끓는 청춘이잖아. 우리가 우주볼 입장하고 우주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피가 어떻게 될까? 끓어가. 보글보글 끓어가. 보글보글인지 뽀글뽀글인지 끓어가. 그걸 피 끓는 청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 끓는 청춘이라는 얘기는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주 공간에 나가면 피가 끓습니다. 왜 그런가도 이 증기 압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체 한번 보자. 고체. 고체를 좀 옆에다 쓸게요. 자, 고체. 고체. 자, 고체는 무슨 운동할까? 병진 운동은 직선 운동이고요. 회전 운동은 도는 거고요. 진동 운동은 부부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여러분 집에 갈 때 요 세 가지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갈 때. 병진 운동이니까 길을 앞으로 똑같이 가면서 떨면서 돌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네이버에 뜰 수 있습니다. 시장 검색으로. 대문장 사진 나오겠죠. 그렇죠? 자, 고체는 무슨 운동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기체나 액체에 비해서 운동이 어떨까? 훨씬 덜해요. 그렇죠? 거의 운동을 안 하다시피 하는데 얘는 딱 한 가지 운동이에요. 얘는 진동 운동을 아주 약하게 해요. 당연히 병기는 못할 거고요. 얘가 입자가 튀어나간다면 고체는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일정 모양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전 운동도 못해요. 얘가 입자들 사이에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버리게 되면 저 끝에 매달려 있는 어떻게 될까? 날라다녀. 그렇죠? 좌우로 날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손에 손잡고서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진짜 고체를 보면 달달 떨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손으로 느낄 만큼 떨고 있진 않지.